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시 지정 문제가 지역 내에서 갈등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듣는 공청회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저희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특례시 그리고 특례군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손희준 교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용규 의원 나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충북연구원 최용환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영용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네 분과 함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된 화면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청주시와 중립을 선언한 보훈군을 제외한 도내 9개 시군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례시 반대를 공식화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시군에 배분되던 교부금이 줄고 특례시가 재정을 더 가져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논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현재 법안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시행령이나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결국은 특례가 부여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떤 재정 특례에 대한 그런 요구라든지 또 개별법에 의한 지원 방안 같은 것을 또 입안하고 요구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청주시는 인구 8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키워갈 자율행정을 원할 뿐 현재로선 재정운영 특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시군과의 협의에 나설 의향도 내비쳤습니다. 100만 도시하고 비슷한 수준에 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때 어떤 행정 조직이나 거기에 맞는 행정 관리체계가 돼야 된다. 광역단체로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충청북도는 조만간 이시용 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충청북도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청주시 특례시 지정 논란과 도내 시군 간 발전 격차가 화두였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청주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례시는 우리 충북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를 둔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충북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아니라 오히려 단양군 같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특례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특례군으로 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 균형 발전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특례시보다는 차라리 특례를 붙이려면 특례군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이시종 도지사의 특례시 반대와 관련해 청주시는 기존에 밝힌 입장이 유효하고 추가 브리핑 계획도 없다며 맞대응은 자제했습니다. 네, 자 특례시 관련한 뉴스를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특례시 관련해서 크게는 찬반의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네 분의 개인 의견, 입장은 어떠신지 키워드로 좀 표현해 주시면서 일단 네 분의 의견을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부터. 예. 사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내자로 좀 안 된다라면 저로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절호의 기회다. 네. 간단하게 입장 밝혀주셨고 왜 그런지 차츰 또 네. 제가 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수님. 예, 저는 사자성어는 아니고 삼국지에 나오는 그 계륵이라고 표현할까 합니다. 근데 네. 그 계륵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조가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졌을 때 그 군호를 계륵으로 정하자 그 조조의 참모였던 양수가 이걸 파악해가지고 군막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계륵의 의미보다는 그와 관련된 양수의 입장에서 네. 결국 양수는 그 조조의 생각을 너무 미리 파악하는 바람에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특례시에 관한 논의도 어디로 갈지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너무 미리 김칫국을 마시면서 갈등과
정쟁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뜻에서 제가 계륵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최 박사님. 예. 저는 오늘 특례시하고 특례군하고 이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네네. 사자성어로 교자체시로 정했습니다. 이 의미는 자식에게 뗄나무를 키우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좀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이따 토론에서 하는 것처럼 특례군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좀 전개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 듣겠습니다. 저는 뭐 키워드를 교각사루로 했는데 교각사루라는 것은 그 쇠 뿔의 모양을 멋지게 바로잡으려다가 결국은 소를 잡거나 소를 해치는 이런 그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시 관련은 사실상 그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수기를 거치면서 결정되는 게 맞는데 너무 빠른 시일에 결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특례시를 바라보는 시각, 뭐 지역마다 이것도 뭐 전국적으로 다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번역마다도 또 좀 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충북에서 바라보는 이 특례시는 어떤 다고 보시는지, 예, 어떤 분부터, 예, 제가 의원님. 먼저 사실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특례시 현재 진행 과정이 뭐 특례시를 원하는 그 도시들마다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뭐 수도권에서 수원, 고양, 용인이 좀 다르고요. 또 경남권에서 창원이 좀 다르고요. 또 수도권에서 100만이 안 되는 성남시의 그 이해가 다르고 또한 충북과 전북의 전주시와 청주시의 그 요구가 좀 다릅니다. 예. 그 초기에 그 100만 이상의 어떤 특례시를 해주는 뭐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사실 국정과제로서 특례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받아오다 이제 나머지 이제 100만이 채 미치지 못하는 도시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냐? 네. 3만에서 5만이 부족한데 그리고 생활 인구는 100만이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청주시나 전주시 같은 경우도 오래도록 충북 권역이나 전북 권역에 그 뭐 예를 들어서 광역 도시가 없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어떤 차별을 받게 되는 이런 환경을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네. 이런 과정에서 그 특례시를 요구하게 되는 이런 현재 상황입니다. 예.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 대표되는 다른 지역과는 또 좀 차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른 분들 좀 의견 네. 덧붙여주신다면요. 제가 예,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만이 사실 또 강원도도 사실 광역시가 없죠. 예. 광역시가 없는 이런 도에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에는 아직 뭐 원주가 뭐 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저희 같은 문제에 도달하진 않아서 아마 충북과 전북의 경우가 이제 전주시와 청주시가 특례시가 된다면은 네. 도세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저도 추가적으로 이제 덧붙인다 그러면은 네. 우리 도의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53% 정도가 청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체라든지 기타 인구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에 청주시에다가 특례시를 줘준다 그러면 상당한 뭐 도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네.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저도 뭐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처음에 100만 이상이 광역시로 승격을 해주는 법안에서 그거를 승인을 안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4개 도시에 대해서 특례시를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80만을 기준으로 또 하려고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50만 이상이 또 거기에 끼어들면서 또 16개가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50만에 근접한 도시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현재 뭐 그 지방자치법 그 전부 개정안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228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16개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100만에서 3,900만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대도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한 그 1,100만 정도에 살고 있는 212개의 기초단체는 과연 소외되고 인구의 어떤 소멸의 가속화, 그러면서 저성장, 저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이 먼저 마련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선택되는 것 같아. 그래서 212개 기초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진 반대를 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청주시만 빼놓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강릉의 경우에서도 예, 예. 사실은 경기도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좀 인구 민감한, 비중이 예, 예.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 경기도인 경우에서도 결국은 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6개 정도가 100만 내 간접하거나 뭐 50만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일단 저희가 본격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 앞서 특례시라는 게 과연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건 손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그 특례시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그 특례시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일본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패전 이후 동경도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 수도로서의 입장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뭐 나고야라든지 교토, 오사카, 뭐 고베, 요코하마 등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입장에서 특별시로 가겠다. 그래서 특별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1956년에 이게 정령으로 특별시가 아닌 지정시를 이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이었죠. 그때는 뭐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정령 지정시와 함께 중핵시 그리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특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특례를 인정할 때는 일본이 특례시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특정시로 가자. 네. 또 아니면 준광역시로 가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이 특례시를 폐지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시행시에 특례시 이렇게 제도가 없어지고 남는 잔존인데 우린 지금 또다시 예. 특례시로 도입하자 이런 입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특례시를 이렇게 지정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이제 공약으로 삼기도 했었는데요. 예. 사실 그 이제 현재 그 우리 행정 체계가 사실 1914년 이후에 골격이 갖춰진 그 행정 체계입니다. 이것이 큰 변화 없이 100년 이상 그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일정 정도 수정을 가한 것이 80년대에 직할시 체제가 도입되고 그 이후에 이제 광역시들이 좀 늘어나고요. 예. 최근에는 대주 특별자치도 그리고 세종 특별시가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특별시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특례군도 논의가 있고 또 초광역단체 논의까지 있는데 뭔가 과거의 이 행정체계 틀이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그러면 그 변화를 어떻게 담을 거냐. 예. 그리고 우리가 지방분권 개헌과 맞물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세련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실은. 그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100만 이상 도시의 그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이런 요구는 있었고요. 예. 현실적으로 이걸 이런 그 과정에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자본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충북을 예를 들으면 충북 내외 85만의 도시와 그리고 3만 이하로 떨어질 그 어떤 위험성이 소멸 위험성이 있는 지자체와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위와 그 역할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일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85만이라는 도시에서는 이게 옷이 걸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지휘 역할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는 재정적인 것도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네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도에서는 또 50만이 이제 특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50만 이상이지만 특례를 받고 있지만 그 이상의 100만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네네. 필요하다. 우리 청주권이 생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 뭐 소멸군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우리가 대책도 시급하게 해야 되고요. 이거 도의 역할이죠. 그 역할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 특례시는 안 되고 특례군만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소멸되는 지자체도 신경 써야 되고 특례시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충북권의 권역에 대한 그 장기적인 발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좀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좀 길어지는데요. 사실은 전남과 전북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광주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전남의 파이와 전북의 파이가 현격하게 지금 차이가 납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산 규모가. 예. 가깝게 우리 충남과 충북의 예를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1988년도에 대전이 그 광역시로 분리가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30년이 흘러왔는데 지금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1억 대 한 10억 아니 21조 대 10조 정도. 예. 충북의 청주와 충청북도와 시군 다 합쳐도 10조가 좀 상회합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대전 다 합쳐서 21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이런 선택 그리고 그것이 광역이 또 다른 그 광역도와 어떻게 동반 성장을 하면 예. 지역의 어떤 시민들한테 예산 규모를 늘리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예.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저희가 이제 뒤에 향후 이제 바로 장단점들 논의하면서 뭐 자세한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굵직하게 좀 개요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손 교수님. 예,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명칭이 특례시가 아니라서 그렇죠. 50만 이상의 특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지금 4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가 도입이 돼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조직 인사상의 특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특례는 다 있는데 예. 지금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인구가 증가하게 돼요. 더 커지고 예. 볼륨이 또 사실은 이렇게 대도시 광역 행정의 수요는 늘어나게 되겠죠. 인구가 더 많아지면은 이제 그 부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그런 고민은 청주시에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게 바로 특례시의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또 하신 말씀.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뒤에 가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뭐 시간이 예.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예, 뭐 우리 청주의 그 시의원으로 계시는 김영기 의원님 말씀 그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규모가 확장되고 인구의 팽창으로 인해서 청주시가 우리 도민의 그 전체 인구의 53%를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우리 손희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민도 하고 확장도 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청주시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과연 특례시를 도입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충북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인구가 그렇게 잠식이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잠식이 안 되는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164만에서 84만이 독립된 행정과 독립된 재정을 갖고 가게 된다라면 나머지 10개 시군은 자연 도태되고 소멸이 되지 않겠냐. 그럼 이거는 동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충북의 광역에 대한 그 공동체를 그 허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법 개정이 눈앞에 있지만 네. 이것이 기존에 청주시는 많은 고민과 그 토론과 이런 부분들을 뭐 진행을 했겠지만 충북 도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의제를 던져준 적이 없어요. 지금 방송에서 최근에 몇 차례 토론하는 이외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충청북도의 광역 공동체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뭔가 다 나름대로 그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광역으로 초광역으로 묶이지 않습니까? 연합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럼 우리도 그런 그 충청북도의 특례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충청권의 그 초광역화를 그 통합을 하든지 연합체를 만들어서 뭔가 연계, 협력, 발전하는 이런 성장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일리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 행정구역이나 행정체제의 논쟁에 있어서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로섬 게임이다. 그러니까 이게 특례를 인정해주면 그만큼 뭐 별도의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아직 뭐 그런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19를 살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니까 아마 특례 문제도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특례시가 된다 하더라도 도와 더 긴밀한 유대나 연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는 따로야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논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다. 그래서 물론 우려는 뭐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금 그 부분은 더 나아가 봐야만 명확해질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사실은 우리 도지사님이나 우리 충청북도 행정을 하시는 관련된 모든 분들의 우려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저희 시의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면 그럼 현 체제대로 이런 행정 체제대로 청주시가 5년, 50년, 100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뭔가 도시가 성장하고 산업사회 이후에 그 청주시와 청운군이 통합되면서 어마어마한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현재 이 틀거리로 변화 없이 가는 것이 맞는 거냐. 이런 고민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그 도지사님이 도민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왜곡되게 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53%의 도민은 도민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은 47%의 도민만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특례시로 이렇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좀 절충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광역의 지위를 충청북도 권역에서는 좀 청주시가 갖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청주시도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과 관계에 있어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수위를 낮춰서 특례시 내에서 그 내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같지만 일정한 지위가 상향되는 정도로 타협한 결과가 이번 그 정리될 최상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도 타협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우려하시는 그 부분 그 권역 전체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특례시? 저는 앞서 예를 들었지만 광주 전남과 전북 전주와 차이, 충남과 대전의 그 발전의 그 양과 질, 충북과 청주에 이렇게 보면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죠. 지난 30년 동안. 그러면 청주와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주와 그 충북도 앞선 예를 들어서 이제 송 교수님처럼 큰 틀에서의 어떤 발전 전망, 어떤 논리적 체계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타협이나 힘의 관계에 있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박 의원님 먼저 드리고 김용규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 부분이 또 일리 있어요. 그렇지만 청주시가 지금의 인구가 규모가 84만까지 될 때 1970년대를 이제 뭐 과거가 없는 그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듯이 70년대 단순 비교를 하면 옥천군의 인구도 9만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청주시가 14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한 50년 동안에 이렇게 6배를 이렇게 성장을 하는 6배 정도를 성장하는 인구 팽창이 과연 청주시 자체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를 통해서 충청북도에 그래도 청주가 수도권의 그 수도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충청북도의 수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도나 이런 데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청원하고의 통합으로 인해서 인구가 또 증가되고 그래서 지금의 모든 산업 구조라든가 산업의 기업체들이
청주나 중부권에 다 몰려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를 생각하냐면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장자론이다. 그 한 집안에 장자를 키워야만 나머지 자매나 남매들이 같이 공동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50년 동안 청주에 대해서 집중 수탈을 했습니다. 그 뭐 근거 여기 자료도 다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이따가 차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청주시가 독립을 행정에 대한 권한의 독립 그리고 위임 사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독으로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제 손 교수님. 예, 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다 돼 있어요. 지금도 현재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단독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변에 있는 그 지금까지 청주를 성장시킨 이런 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했다라면 앞으로는 지역 간의 그 경제 성장이라든가 지역 간의 동반선장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저발전 저 지역이 충청북도에 뭐 30년 뒤에는 인구 소멸 군이 뭐 제천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7개 그 시, 한 개 시에 6개 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럼 내버려 둘 것이냐. 그럼 청주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어느 정도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그 세금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시군에 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을 만약에 독립가 하게 된다라면 피상적인 그 수치로 봐서도 한 1,350억 정도가 그 도 수입이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불균형에 대한 우려. 최 박사님 이해해 주시죠. 세종시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충북의 인구가 세종시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런 빨대 효과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가 오창과 오송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청주청원으로 통합하는 이 과정의 결과물이 오늘날의 청주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청주시도 나머지 시군하고의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 박사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도의 그 청주시가 오늘에 있기까지 성장하는데 도의 역할이 상당하다. 이 부분은 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맞고요.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재정 특례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실무적으로 이제 논의해야 되고 행안부가 결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처치를 하고 보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북부권에는 제천시하고 충주시가 있어요. 남부 상권, 보은호, 옥천, 영동이 사실 굉장히 좀 쇠락하고 있죠. 그러면 특례시를 청주시에 지정하면 도청 소재지를 남부 3군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좀 상상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 예가 뭐냐면요. 충남 같은 경우가 대전 광역시가 있고 충남이 홍성으로다가 예산 홍성으로다가 이제 옮겼죠. 그래서 그 광역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이런 그 실제적인 노력이나 그 결과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전남과 같은 경우 광주 광역시가 생기면서 최근에 무안으로다가 전남 도청 소재를 옮길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남에도 그 남원시나 그 어떤 그 지리산 쪽에 그 도시가 있는데 서쪽에 목포시, 서남 쪽에도 있고요. 그 목포시 이후에 또 하나의 도청 소재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남의 그 어떤 그 균형 발전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광역시는 아니지만 준 그 광역시에 그 다름없는 특례시가 된다라면 우리가 그런 충청북도가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청주시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그 북이든 남이든 분산시켜서 우리가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최 박사님. 김용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은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게 이제 뒤에서 토론할 그 특례군하고 연계해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근역별로 어떤 중추 도시를 하나 세우고 거기에 있는 인근 도시하고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도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이 인구 소멸 지역의 군 지역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향후에는. 그렇다 그러면은 강력적인 기능,
교통, 환경 뭐 이런 관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강력적인 기능을 연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현재 있는 시군에 있는 기능도 재조정해가지고 도 강력 기능인 경우에는 도로 좀 이관하고 하는 도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에도 제가 한마디 언급하고 싶은데요. 예, 예. 사실은 청주시의 그 면적이 뭐 우리 시민들 제대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서울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면적이요. 그만큼 그 면적도 어마어마한 그 통합 총지시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그 청주시가 자주적으로 그 능동적으로 도시계획과 도시발전의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런 힘이 없습니다. 사실 도하고 항상 걸러야 돼요. 그리고 도가 인위적으로 그 상위 그 단체로서 또 직접 사업을 해요. 네. 청주시에. 그러면 우리는 그 우리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도의 집행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례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예, 박 의원님까지 예, 듣고 제가 저는 뭐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되지만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그 SOC 관련 그 산업이라든가 사업 기반 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체계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50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해서 청주시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 소외된 지역에 앞으로 재정 투자를 해서 그렇지만 그 열악한 군의 환경에서는 실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그 옥천의 그 면 단위에 한 2,500명이 살고 있는 그 행정 그 면 단위 그 하부 기관이 있는데 직접 상수도 보급률이 0%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정말 놀랐습니다. 도에 처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지금 직접 상수도 보급률이 0%가인 2,500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 0%냐.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 지금 남부 상구를 떠나서 충청북도의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는 다 이렇게 열악한 생활 SOC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누가 투자를 해야 되냐. 국가와 광역에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지 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같은 충청북도에 존재하면서 살면서 누구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권리가 자동으로 제공되고 있고 누구는 그걸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는 이런 행정 서비스 환경이 이게 맞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소외된 지역이 생활 인프라라든가 SOC 관련 사회 간접 자본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처절하게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특례시가 되면 과연 그만큼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이냐, 뭐 행정적, 재정적으로 뭐 엄청난 특례가 있는 것이냐 일단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점, 장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 좀 사실은 언급 좀 해주시죠. 특혜라고 언뜻 표현하지만 특혜는 아니고요. 특별한 좀 예를 내서 좀 긍정적 어떤 그 효과를 좀 보자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복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수원 같은 경우 이제 울산광역시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울산이 한 그 114만 정도 되고요. 수원이 한 125만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하나는 광역시고 하나는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된 동일한 조건에서 복지와 관련된 수혜액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똑같은 그 뭐 더 인구도 많고 한데도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받기 때문에 특례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 그 이제 그 공무원 1인당 한 47명 정도를 관리합니다. 그 청주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273명의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과거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는 사실 한 반에 60명씩 됐었어요. 한 선생님이 다 통솔하고 가르치려면 제대로 양질의 그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20명에서 25명만 한 선생님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교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공무원 정원이나 또한 예를 들어서 지금 청주시 청사를 짓고 있는데요.
광역시 청사와 청주시 청사의 면적이 달라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도시공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청주시가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가치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우리가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기초단체로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액수가 500여 원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준광역시의 특례시의 그 재정적 그 특례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가 3천억 정도의 지방채 미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빚을 내서 이후에 갚는, 그래서 미래 가치의 도시권을 많은 부분을 우리가 확보하고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특례시가 청주시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그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손 교수님. 예. 지금 뭐 당연히 청주시의 입장이나 충북도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지금 갈등이나 논쟁을 제공한 게 광역시 제도입니다. 사실은 지금 지방에서의 이런 갈등에 그 본질적인 이 질병의 근원이 뭔지를 우선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되는데, 서로 도가 또는 뭐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인구 100만이 되면 광역시를 지정해 줬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수원이나 창원이나 뭐 고양이나 인구 100만이 넘었는데 예. 광역시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왜냐하면 수도권이다 뭐 별별 핑계를 대고 덩치는 계속 커지는데 왜 우린 광역시로 지정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기초단체로서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이 네. 모든 게 다 뭐냐 하면은 사실은 지방자치나 분권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틀어지고 있는 규제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방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례시라고 하는 어떤 뭐 명칭이나 브랜드가 되면 뭐가 달라질 거다. 네. 우리 정말 다른 지자체가 될 거다라는 어떤 환상을 불어일으켜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보단 본질적으로 이거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어떤 일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할까? 예. 뭐 그 부분에 먼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계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그리고 분권, 재정분권이나 뭐 행정분권, 뭐 자치분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사실 지방이 이 옥죄고 있는 틀, 규제를 벗어나야 뭐 특례시든 특례군이든 나름대로 더 솔직히 특례시나 특례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특례시가 되면 도민이 뭐가 달라지죠? 아마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주민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서비스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좀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신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균형된 입장들을 먼저 소외된 지역들을 끌어올려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도 사실 이제 특례시가 되면 가장 핵심이 재정 특례입니다. 예. 광역시에 준하는 지금 이 부분이 왜 논란이 되냐면 광역시의 경우는 지방 11개 세목 중에 9개 세목을 가져가고 있어요. 2개 세목만 자치구세로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일반 보통시의 경우는 달랑 5개 세목만 가지고 있습니다. 6개 세목은 도세예요. 도세를 기초가 걷어서 주고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인구 50만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 돈의 문제가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방세를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례시가 되면은 국비 같은 즉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보조금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또 아니면 그에 걸맞는 교부세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중앙과의 직접적인 재정조정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청주시의 입장도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달리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게 맞지, 도에다 대고 특례시를 인정해라.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뀐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직접 보조금을 더 받게 되면 이런 다른 시군의 불만도 좀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박 의원님.
우리 이제 손 교수님께서 뭐 원론적인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행되는 것이 맞고요. 일단은 특례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16개 시에서 용역 결과가 그 2020년 7월에 나왔어요. 거기에 그 주요 4가지인데 그 도세 징수금교 부분이 3%에서 10%로 상향되고 그리고 지역지원 자원세를 전체를 이양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도취득세 50% 이양 그리고 등록면허세 전체 이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충청북도에서 감소하는 그 감소분 발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356억 원, 16%가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10개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 발생액이 522억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감소분 발생이 977억 원. 그래서 10개 시군의 그동안에 혜택이 갔던 1,499억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1,499억 원은 10개 시군에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발전 요인이거든요. 재정이 있어야 지역이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 예. 예, 이렇게 용역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최 박사님. 결국은 대도시 특례인교회는 수원시가 가장 그렇게 처음에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울산시, 광역시보다도 인구가 많은데 그런 행정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다른 성남이나 기타 인근의 대도시에서 그렇게 합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대비해서 단양보다 청주시가 많아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그건 아니고 만약에 현재의 우리가 인구를 추계해 봤을 때에 사실상 우리 청주시가 과연 향후에 인구 100만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은 좀 회의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감소하는 그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대도시 특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좀 다른 측면에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 결국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AI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꼭 공무원 수가 아니더라도 수가 증가되지 않더라도 행정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쭉 여러 가지 특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부시장 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5급 이하의 직급이나 기간별 정원 책정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도 사실은 청주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팩트 체크를 2가지 정도만 하고요. 사실은 이제 공무원 수 이제 일면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지만 사실은 저는 시의원으로서 청주시 읍면동에 소위 얘기하는 동사무소,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지만요. 거기 가보면 가까운 절에 우리 KBS 옆에 성화 계신 중림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30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행정수유가 어마어마한 행정수유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가보면 어느 때는 그냥 어디 시장에 온 것처럼 대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실 그만큼 우리도 청주시도 나름대로 그런 행정수유가 많이 있는 읍면동과 분리해서 적절하게 인원 배치를 하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행정수유가 우리 청주시에 많다. 우리 박사님이 주민센터 일을 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공무원 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병가를 내거나 휴가를 내거나 기피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많다. 이런 말씀 좀 올리겠고요. 꼭 우리 이제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례시가 돼서 청주시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의원으로서 그거 반대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공무원 정원이나 부시장을 하나 더 둘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꼭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만 마치 그것 때문에 하는 양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사실 본질과 어긋난 이런 지적이고 반대의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반론 예. 해주시죠. 꼭 어떤 뭐 특정 직급을 부시장이나 부단체장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를 하시지 슬쩍 않았으면 꺼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아닙니다.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그 하나의 예죠. 예. 자, 저희가 오늘 특례시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이 여러 가지 개념부터 해서 들어야 될 얘기도 많고 토론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하겠는데요. 일단 여기서 저희가 이 특례시 관련한 일부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특례시 지정 관련 토론 이렇게 치열하고 논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 특례시 그리고 오늘 못다한 특례군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토론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